이 200개나 되는 많은 기업들 중에 뒤늦게 사이클을 반영하는 기업이 항상 있었던 거죠. 우리가 고를 수 있는 방법이 남아 있다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또 하나 방산주는 조선주보다 그 전부터 좀 조정을 받았었죠. 예. 가격 조정도 좀 네, 있었고. 네. 최근에 아덱스 그 방산 전시회 저희 영상도 올려드렸는데. 저도 갔다 왔고요. 다녀오셨어요? 네. 그 군인인 줄 아신 거 아니죠? 그쪽에서. 경례 많이 받았고 그리고 뭐 친구들도 많이 만났고 또 이제 우리 그 방산 기업들한테도 되게 환영을 많이 받았고 되게 좋았었습니다. 예. 그날 또 대통령도 오셨었죠. 아, 네, 첫날. 예, 첫날 갔었으니까. 근데 여기에서 뭔가 그 방산주는 중동에서 화해 무드 펼쳐지니까 역시나 그 영향을 받아서 좀 주가 조정 받았다가 항상 그렇겠죠. 예. 그 영향을 또 안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뭔가 잔파도에 사람들이 또 흔들리기 쉬운 것 같아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이것 역시도 길게. 그럼요. 어차피 이제 중동 때문에 오른 기업도 있지만 현재 전쟁이라는 게 중동만 하고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방산이 어려운 건 뭐냐면 국제관계도 명확하게 할 수 있어야 되고 거기서 우리가 방산에 들어가서 포지션을 계산할 줄 알아야 되고요. 또 하나는 각 대륙별로 전쟁이 났었을 때 필요한 무기들이 또 다 다르죠. 어느 쪽은 유도무기, 어느 쪽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 지상전과 관련된 무기가 될 수도 있고 또 어느 지역은 또 공군과 관련된 무기가 될 수도 있고 그런 것들에서 각각의 왜냐하면 그 대륙이나 국가들의 전쟁을 할 때 지리적 특성이 있어요. 지리적인 아니면 전쟁에서 환경이 있는데 거기서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한 고민을 계속 깨고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번에 저희 방산 기업들이 되게 자랑스러웠는데 저희들이 봤던 건 뭐냐면 어쨌든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전쟁의 양상이 달라졌죠. 이전에 우리가 알고 있던 무기 체계 가지고 하는 전쟁이 아니라 뭔가 새롭게 무기 체계가 바뀌어가는데 거기에 굉장히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우리 기업들의 모습을 봤었을 때 저는 참 안심이 많이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되게 자랑스러운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저희 입장에서 좀 아쉬운 게 있습니다. 지난 9월 그 월간 이선엽 시간 끝나고 다른 채널 나가셔서 금반지를 언급하셔가지고 우리 시간에 써야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금반지는 금융, 반도체, 지주사. 예. 근데 금융은 정확하게 전 증권주를 본 거예요. 예. 은행을 본 게 아니라. 근데 이제 그 증권이라고 하면은 말이 안 만들어지니까 금융이라는 표현을 굳이 썼던 건데. 중반지가 될 뻔했네요. 네, 그렇죠. 예. 그래서 금반지가 됐었던 거고 되게 괜찮았죠. 예. 반응들도 괜찮았고 주가도 그때부터 있었던 증권주들도 어마어마했죠. 그렇죠. 지금까지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이제 반도체 랠리가 사실은 그 시점부터 9월 그렇죠. 초부터 예. 무섭게 시작이 되고 저는 그 변화를 알았어요. 예. 그러니까 이전에 변화를 알았던 건 아니고 그 즈음에 정말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올 초만 해도 제가 반도체에 대한 뷰가 썩 좋진 않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이닉스에 대한 뷰가 나쁘진 않았지만 전자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많았는데 그걸 해소했던 게 그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의외로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큰 그림이 그려지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그 단어를 만들었던 거죠. 그러니까요. 사실 그 이선엽 대표님이 금반지라고 해서 이제 내년은 반도체입니다라고 이야기하셨을 때 저도 살짝 놀랐거든요. 근데 이게 내년까지도 가지도 않고 올해 거의 뭐 한 달 반? 예. 만에 그렇게 빠르게 될 것 같더라고요. 그때 하이닉스가 30만 원이었거든요. 맞습니다. 어떻게 좀 되돌려 주실 수는 없습니까? 그래서 아마 그때도 말씀드렸을 때 되도록이면 물론 이제 반도체 소재 장비도 나쁘진 않지만 오히려 대형주가 더 유리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실제 하이닉스 수익률을 따라간 반도체 장비 소재 업체가 많지는 않을 겁니다.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제가 계산을 안 해봤기 때문에 정확히는 모르지만 차라리 그거 하나 들고 있는 게 훨씬 더 나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누구 진동 온다 그렇죠? 제 겁니다. 예. 받으세요. 괜찮습니다. 동해 골뱅이 전문점이네요. 차 빼달라고 차빼라고 하는 것 같아요. 앞에다 예. 지상에다 대셨어요? 예. 이걸 라이브 하고 있어가지고 차 빼달라고 어떡하지? 차 키 드려야죠. 뭐 잠깐. 네네네. 예. 잠깐만요. 여보세요. 예. 이거 알겠습니다. 라이브 아니면 여러분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제가 갔다 올까요? 아니, 저는 없어도 되지만 대표님 없으면 안 되니까. 예. 누구 한 분? 좀 키를 받아다 우리 밖에 직원한테. 이선엽 대표님 차 좋은 거니까 차 키 갖다 좀 드라이브 좀 하고 오시라고. 저는 참고로 국산만 탑니다. 네. 예. 기름 많이 있으면. 저는 우리나라 거를 사랑해서 핸드폰도 우리나라 것만 쓰고 차도 한국 것만 탑니다. 왜냐면 저희 건물 앞에 그 지상에 주차를 하실 수가 있는데 거기에 식당들이 저녁에 야장을 펴서. 근데 이 추위에
그러네요. 아유, 난 추운데. 그래서 일부러 대봤던 거예요. 그 예. 골뱅이 가게에서 이 그러니까 추위에. 말이에요. 예. 그래도 장사 또 하셔야 되니까. 그렇죠. 뭐 네. 저도 존중을 해드려야 되고 지금 오히려 그 소상공인분들이 더 많이 사셔야 되니까 저 방송보다도 그게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현대차죠? 예, 현대차입니다. 지금 현대차는 어떻습니까? 안 봅니다. 예. 예. 저는 자동차를 주도주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서 예. 오르든지 말든지 사실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물론 좋을 수도 있겠지만 예. 제 머릿속에서는 좋고 나쁨이 아니라서 예. 예, 굳이 거기까지는 가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이제 똑같은 걸 본다고 하더라도 뭔가 업사이드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그죠? 네네네. 얼마나 올라갈 수 있는 포텐셜이라는 게 있는 건데 그 잠재력 측면에서는 저는 뭐 좋다 나쁘다의 개념보다는 제가 보고 있는 업종들보다는 그 업사이드가 그러니까 잠재력이 좀 적다라고 생각을 해서 굳이 여기까지는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걸 바꿀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대표님의 취향이 아닌 거죠. 그렇죠. 네. 예. 근데 지난번에 그 관세 협상 타결될 것 같다라는 소식에 또 한번 이제 주가가 레벨업이 되기는 아이고, 했는데 1년 내내 오른 거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뭐 그동안 빠졌다가 제자리 간 거지 사실 오른 게 있나요? 그렇죠? 해서 이선엽 대표님의 성향은 시장이 열려 있는 산업의 크기가 훨씬 네, 더 큰. 이게 나쁘다가 아니라 다른 게 더 열려 있다라고 보는 거죠. 요건 이제 상대적인 선호도입니다, 네. 여러분. 오해 없으시길 바라겠고요. 그러니까 1등이 있는데 굳이 2등을 택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예. 근데 아까 그 금반지, 그러니까 정확히 네. 말하면 증권 반도체 지주사 중에 조금 더 여쭤볼게요. 제가 그 질문지 드렸을 때만 해도 하이닉스가 뭐 51만 원 뭐 이랬는데 네. 지금 이제 54만 7천 원. 와, 굉장히 빨리 올랐잖아요. 굉장히 빠르게 반도체 가격이 올랐으니까. 말씀드렸잖아요.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니까요. 반도체가 30며칠 동안 올라서 3배가 오른 걸 보신 적 있나요? 아니 왜 자꾸 주가만 봐요. 제발 좀 반도체 가격 오르는 걸 먼저들 보시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혼나야지 홀딩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아니 그걸 안 보고 나서 그거 오르는 거 겁나지 않나? 와 반도체 가격이 이렇게 올라? 그걸 안 보고 주가만 보니까 매일 자꾸 눈과 귀가 흐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가가 이렇게 올라 있는 것뿐만 아니라 그거보다 더 급하게 기름 가격도 이렇게 올라 기름 있는 거 가격이 봐라. 더 급해요. 그것도 거의 유례 자, 없을 정도로. 제일 반도체 가격이 오르지 않았는데 기대감으로 주가가 이렇게 올랐다라면 긴장을 해야 되는데 아니 반도체 가격이 더 그렇게 급하게 올랐는데 나름대로 주가 오른 걸 가지고 사실 더 급하다라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최소한 그거 그러니까 모든 것들은 항상 가격하고 각도만 볼 게 아니라 그거를 올릴 수 있는 실적이 그 각도로 그 속도로 같이 오르는지 보는 게 더 중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이 얘기는 지금 어디 가든 다 빠져 있어요. 그냥 많이 올랐어, 급했어 이 얘기만 나오니까 사실 저희들 입장에서도 되게 불편한 거예요. 그렇죠? 진짜 뭘 보고 얘기를 하는 건지 고민이 되게 많이 되는 거죠. 어차피 맞아요. 기업이라는 건 이익이 올라가는 만큼 올라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엔비디아 지금까지 수직으로 지금 3년 내내 올랐거든요. 그럼 얘는 왜 비싸다는 얘기 한마디도 안 해요? 3년 오를 때면 얼마나 올랐는데 팔란티어도 그렇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익의 개선 속도가 그렇게 빠르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이익의 개선 속도 개선 폭 놓고 주가가 거기에 합당한지 따져보는 게 진짜 냉정한 거지 자꾸 그놈의 주가 그놈의 각도 그렇죠? 그러니까 기술적 분석하시는 분들이 제일 문제라고요 지금. 그렇죠? 이것만 가지고 비싸다 싸다 이런 얘기를 할 게 아니라 같이 보고 말씀을 꼭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펌핑이 됐던 건지 그건 문제죠. 그게 아니라 네. D램 가격이 최근에 그렇게 가파르게 올랐다라는 건 이게 곧 이익으로 연결이 되는 거니. 연결 정도가 아니라 저 정도 올랐으면 지금 반도체가 없어서 못 사는 건데 그럼 삼성 하이닉스가 바보가 아닌 이상 그대로 올려받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지금 이게 끝이 아닐 수도 있는 거잖아요. 더 오를 수도 있을 텐데. 그럼 영업률이 지금보다 더 좋아질 건데. 그렇죠? 그걸 우리가 보는 게 더 중요한 거죠. 방금 누가 우리 채팅창에다가 투표를 만들었네. 내년에 그 주도주 오마카세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장난 아닙니다. 그런 건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결정하는 거지 뭐 여러분들이 하라고 해서 하고 안 하고 그건 제 마음입니다. 여론. 예. 하기사 정치인도 아니고 무슨 예, 여론을 예. 신경 쓰시겠습니까? 저는 남의 말 별로 잘 안 듣습니다. 예, 제 말 좀 들어주시면 안 됩니까? 왜냐면 제가 귀찮으면 안 하는 거고요. 예. 그러게. 업에 지장이 있으면 안 되니까. 네. 예. 그러면 좀 사정을 좀 해도 안 됩니까? 일단은 반도체 이야기를 들었고 반도체도 그러면 이제 엄연한 주도주? 이미 주도주 안에 원래도 들어 있었는데 전자가 못 들었던 거죠. HBM이라는 것 때문에 그러네. 하이닉스 올라갔었으니까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뒤처져 있던 삼성전자도 같이 복귀를 했다. 이렇게 보는 게 더 합리적이겠죠. 잊고 있었습니다. 예. 삼성전자가 반도체 기업이었다. 그러니까요. 잊고 있었습니다. 반도체가 안 됐던 게 아니라 예. 전자가 안 되고 있었는데 워낙 덩치권 전자가 움직이니까 지수 움직이는 폭도 그렇죠. 컸던 거죠.
증권주 잠깐 이야기를 해볼까요? 이제 금반지 중에서 금이 금융주, 네. 그러니까 은행 지주사보다는 사실 이제 증권주 네. 말씀하신 거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증권주도 그러면 지금 이제 시총도 커졌고, 시총이 또 커진 만큼 거래량, 거래 금액이 또 대금이 커지니까 그럼 브로커리지 수익이 당연히 또 좋아질 테고. 그렇겠죠. 네. 어디까지 좀 보세요. 어디까지가 아니라 이 시장이 끝날 때 최소 2등주는 될 것 같아요. 하우스잖아요. 그렇죠? 시장이 좋아지면 가장 돈 버는 건 뭐 더 많은 주들이 있겠지만 아우 난 정말 아무것도 모르겠어 하면 가장 안전한 선택지가 될 수 있겠죠. 어차피 증권 회사들은 가만히 앉아도 돈을 벌 거니까 투자자분들은 매매를 하실 거고 더 많은 투자자분들이 들어오실 거고 그렇게 되면 수입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놓고 보면 뭐 목표가를 얼마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그래도 가장 편안한 선택지는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내가 반도체를 잘 알 수 없어. 내가 뭐 방산을 어떻게 알겠어? 내가 조선을 잘 모르겠어. 이럴 때 선택할 수 있는 개인들이 초보자라면 제가 볼 때는 선택할 수 있는 제일 좋은 선택지가 아닌가 싶은 겁니다. 편안한 선택지가 왜냐면 뭐 될 수 있다. 시장이 좋다라면 증권회사가 좋을 거라는 걸 모르실 분은 없을 거니까 납득도 되고 거래대금 증가하는 거 보면 좋아질 수 있을 거란 기대도 알 수 있고 실적도 미리 기대할 수 있는 거고 그럼 충분히 가능성이 있겠죠. 증권주를 제 4천선에서 만약에 이제 신규 진입한다라는 사람들도 물론 이제 주가만 보면은 부담감을 느낄 수 있겠으나 여기에도 당연히 실적이 또 따라붙을 수밖에 없는 거고. 따라 붙었잖아요. 예. 엄청 따라 붙었잖아요. 지금 여러분들 상위사 증권사들 상위사 지금 이번 분기 돈 버는 거 보면 와 싶을 정도예요. 얘들이 증권회사가 맞아 싶을 정도로 어떤 식이냐면 제가 무슨 뭐 엄청난 대기업을 보는 것 같아요. 와 이런 대기업도 못 보는 걸 이제 이 금융회사들이 이렇게 번다는 얘기지 라는 정도가 나올 거니까 아마 일부 금융사들 중심 증권사들 중심으로는 우리나라에서는 그래도 금융사 중에서 은행이 진짜 돈을 많이 벌거든요. 네. 은행만큼 버는 회사들이 생기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렇게 보면 오 이건 정말 시대가 바뀌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원래 그 금융그룹 내에서 은행이 제일 형님이고 예. 증권은 사실 뭐 은행이랑 비교하기엔 막 이익 규모가 너무 작았었는데 이게 되게 잘못된 거죠. 이제는 그 구조가 좀 변하고 있는 달라진다 거죠. 하더라고요. 예. 어느 나라든 뭔가 금융에서 은행이 중심이 되는 국가는 금융이 발전하질 않아요. 그렇죠? 증권사가 중심이 되고 은행이 같이 있는 데가 많이 발전을 하는 그런 케이스가 되는 거지. 은행 중심의 어떤 국가들 같은 경우 보면 금융이 제가 볼 땐 되게 후진적이라고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선진적이진 않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왜 개발도상국 시가총액 상위 보면 대부분 은행들이 많잖아요. 예. 우리나라도 옛날에 몇 년도입니까? 80년대 뭐 이럴 그래서 때는 은행이 시총 상위 있었고. 일본 같은 경우가 은행 중심이죠. 그렇죠? 네. 미국 같은 경우는 증권 중심인 거고 결국 여러분도 어느 나라 금융이 더 센지 한번 보시면 되죠. 그리고 뭐 우리가 보통 홍콩이라든가 아니면 싱가포르라든가 아니면 이런 데서 굉장히 금융이 발달돼 있다라는 국가들 놓고 보면 대부분 그래도 증권 쪽이 훨씬 더 위에 있죠. 예, 이건 뭐 너무나도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실적도 뒷받침이 되고 확실히 또 레벨업이 되고 또 증권주들이 배당을 좀 많이 하잖아요. 주나요? 뭐 잘 받아본 적이 별로 없어서. 근데 그래도 지금은 많아졌을 거예요. 네. 그 정도 이익이면 배당이 안 할 수가 없을 정도로 많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고배당주 네. 지금 벌써 10월 말인데 원래 이제 막 분기 배당 이런 거 많아지기 전까지는 이 시즌에 이제 배당주 많이들 보는 시즌이었잖아요. 또 연말에 배당수도 분리과세 요것도 이제 결정되기까지 얼마 안 남아가지고 요거 기대감도 좀 있지 않을까요? 고배당주. 만약에 되면 되게 좋은 거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렇게 되면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사실 배당만 받아도 뭐 분리과세 된다라고 하면 생각보다 꽤 괜찮은 거죠. 그렇죠? 그럼 이제 연금 생활 하시는 분이나 좀 보수적인 분들 입장에서는 굳이 이제 우리가 하는 은행이나 이런 데 안 찾아도 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는 거니까 뭔가 증권 시장의 새로운 어떤 투자의 문화가 달라질 수도 있는 전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 미리 살짝 스포를 하자면 11월 5일에 이소영 의원 모셔다가 점심에 예. 12시에 라이브 하기로 했습니다. 뭐 하여튼 뭐 훌륭하신 분이니까 네. 좋은 말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예. 그러니까 11월 5일 수요일 점심시간입니다. 12시에. 그날을 왜 잡았는지 아세요? 이소영 의원이 그 코스피 200 ETF 사기 시작한 날. 딱 1년 된 거예요. 그래서 얼마 전에 막 수익률 인증도 하기도 했는데 사실 상법 개정도 그렇고 지난번에 대주주 양도세 원상복구 시키는 것도 그렇고 지금 이제 배당수도 분리과세도 그렇고 또 엄청나게 또 힘을 싣고 있는 분이어서 좀 모셔가지고 또 이제 남아있는 거 상법 이제 3차 개정안이라든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좀 여쭤보려고 5일 라이브도 좀 기다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증권주는 그 중에서
좀 어떻게 나눠보면 좋을까? 왜냐면 이제 초대형 IB도 있고 중소형사들도 있고 중소형사들 뭐 배당 많이 주는 데들도 있고 어디는 이제 개인 중심의 브로커리지 비중 큰 데도 있고 좀 그냥 많잖아요. 큰 게 좋습니다. 왜냐면 종합적으로 지금 증권시장이 크는 게 단순히 거래대금만 늘어나는 게 아니고요. IB 쪽 이익이 되게 커요. 우리나라가 이 IB 쪽에 대한 어떤 사업 비즈니스가 엄청나게 커지고 있다는 걸 감안하라면 그래도 좀 사이즈가 큰 데가 훨씬 더 유리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뜻같은 증권사라고 하지만 또 우리가 증권사를 거래하다 보면 상품의 다양성이나 거래의 편의성 이런 거 봐도 역시 조금 대형사가 좀 더 유리하다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편안하게 대형사 중심으로 보시는 게 조금 더 그래도 편안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IS에 IN에서 뭐 살려고 해도 ETF도 어디는 있는데 어디는 없고 뭐 이런 것도 많고. 그리고 거래 편의도 되게 크고요. 아무래도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되게 유리한 건 사실입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금반지 지주사. 예. 지주사들도 또 이제 조정받는 듯 하다가 또 많이 가고 지금 시점에서는 어떻게 보세요? 지주사는 상법 개정이 가장 큰 수혜주죠. 어떻게 보면 자사주 의무 소각 그런 것들이 어떻게 되게 될지 큰 거죠. 모르겠지만 예. 생각보다 많이 큰 거죠. 또 일반적으로 과거에는 지주사는 자회사 주식들 많이 오르고 나서 뒤늦게 좀 오르는 주식 이런 인식들이 그것도 있었는데 반영이 안 됐던 것도 의외였는데 이번에 상법 개정이 되면 그런 것들도 반영이 되기 시작을 하겠죠. 또 뭐 중복 상장도 많아지기 힘들고 이제 그렇죠. 예. 그 지주사도 굉장히 많습니다. 뭐 사업 지주사들도 있고 아니면 이제 자회사 관리만 하는 지주사들도 있고 요거는 좀 어떻게 구분을 뭐 해보면 구분하실 좋을까요? 필요 있나요? 제가 보기에는 그냥 굉장히 좋아지고 있는 그룹이 몇 개가 보이잖아요. 거기는 지주사 사시는 게 제일 유리하겠죠. 뭐. 아 좋아지는 예, 그룹. 예. 누가 봐도 눈에 확 띄잖아요. 그죠? 야, 이 그룹은 요즘 되게 좋아지고 있던데 그런 기업들 지주사가 제일 좋지 않겠습니까? 야구도 잘하는 막 그런 뭐 야구도 잘하면 좋겠죠. 아닌가? 아 왜 자꾸 안 넘어오시지? 아, 오늘도 야구하지 않나요? 그렇죠. 네, 뭐. 한국 시리즈 하는 날이죠. 네네네. 예. 해서 그 외에 지주회사 ETF도 있으니까 왜 타이거 지주회사 그 예. ETF도 엄청 많이 올랐잖아요. 그런 식으로도 괜찮을까요? 그렇죠. 괜찮죠. 예. 그러니까 뭔가 기업을 고르기 어려우면 저는 요즘 ETF도 참 괜찮더라고요. 수익률도 좋고 그래서 나름대로 저는 굉장히 유의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좋습니다. 지주사까지 들어봤고 혹시 또 궁금한 거 있으세요? 여기에서 중간에 질문해 주세요. 저는 그 대표님께서 지금 비싼 것은 맞지만 아직 버블은 아니다 이렇게 네. 말씀을 여러 네. 번 하셨는데요. 그 많이 오르다 보니까 이거 언젠가는 터지긴 터질 텐데 그런 어떤 신호들 같은 것들도 미리 좀 알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무작정 올라타기는 너무 좀 두려운 생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어떤 버블의 신호 같은 것들도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반도체 아까 말씀하셨는데 지금까지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좋았는데 지난번에 이제 중국 반도체가 엄청 성장을 하고 있다라고 맞아요. 하니까 네. 언젠가는 중국에서 이제 많은 물량이 넘어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우리가 이제 반도체를 어디까지 가져가야 할지 이런 신호들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사실 우리가 고점에 대한 신호를 정확히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보통 보면 우리가 기업을 사더라도 내 스스로 목표가를 정해서 혹시 뭐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가더라도 뭐 그걸 지키는 게 제가 볼 땐 가장 현명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안 하면 그렇게 안 해서 또 내가 안 팔았는데 더 올라가면 안 팔긴 잘했군 이러잖아요. 그럼 결국 어떻게 되든 못 팔아요. 계속해서 그 원칙이 없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나오게 되는데 한 가지는 분명하겠죠. 반도체가 이전에 어떤 그 흔히 얘기해서 슈퍼 사이클이라고 불렸었을 때 대부분의 경우에서 주가가 꺾였던 사례는 하나였었죠. 그건 뭐냐면 증설을 했었을 때. 결국 지금 너무나도 공급이 많이 부족한데 이 공급과 관련해서 결국 수요를 맞추기 위해서 삼성하이닉스가 대규모 증설을 하고 그 증설이 완성될 때 당연히 물량이 많이 쏟아질 거니까 이제는 그만큼의 수요는 아닐 건데 공급까지 됐었으니 반도체 가격이 꺾이면서 꺾였던 사례가 있는데 지금 증설 얘기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면 훨씬 더 제가 볼 땐 오래 버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고 혹시 버블이 왔었을 때 그 버블이 오게 되면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하루하루 상승폭이 대단해집니다. 그래서 어떤 얘기를 해도 제가 볼 때는 들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체적으로 보통 이제 사람마다 방법은 다르지만 버블 시장이 왔었을 때 그 중간에 내려오면 되게 더 꼭지에서 따라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끝까지 갔다가 미국이 추세적 금리 인하를 시작할 때가 제가 볼 때는
조금 나와야 될 때가 아닌가. 그럼 이제 숫자로 좀 이렇게 말씀드려요. 제가 10이라는 걸 벌고 2라는 걸 돌려줄 각오는 해야 될 것 같아요. 뭔가 꼭지에서 내가 그 모든 이득을 다 향유할 수 있다라는 판단을 할 수 없는 것 같고, 다만 벌 수 있을 때 많이 벌어놓고 그중에서 일부 토하는 걸 각오하고 나온다라면 제가 볼 땐 큰 문제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나 저나 신이 아닌 이상 바닥에서 사고 꼭지에서 팔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말은 맨날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 팔라고 하는데 그걸 알 수 있는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고점이라는 걸 확인하는 시그널은 분명히 있거든요. 다만 그때 되면 사람들이 광기 때문에 반대로 생각을 해요. 야, 내가 10만 원을 못 샀는데 이게 8만 원인데 이게 웬 떡이야. 그래서 들어가서 죽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개인분들이 지수가 올라갈 때 손해가 나진 않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잡지 말아야 될 때 정말 이거는 하락의 확실한, 저희들이 볼 때는 거의 뭐 명백한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오랫동안 들으셨고 지금 이렇게 공부하시는 분들은 그런 실수가 적으신데요. 분명히 버블을 만드는 주역들은 지금 이걸 보시는 분들은 아닐 거예요. 안 보고 있다가 나중에 주식길에도 지금 해봐야지라고 들어오는 분들이 문제일 건데 그런 분들은 그런 준비가 없겠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 오히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처음에 들어오면 못 사세요. 그렇지 않을까? 야, 이 비싼 걸 나보고 사라고? 그런데 더 많이 오르다가 빠지면 내가 생각했던 가격이 왔어라고 할 때. 그래서 통상적으로 개인분들은 많이 올랐다가 시장 하락이 시작될 때 정말 많이 남는 특성들이 있었다. 그리고 그게 추세의 하락으로 이어지면서 이걸 정말 잘못 안고 계속해서 손실이 나는 경우들이 많았다라는 측면에서 일단은 열을 벌고 그중에 일을 돌려줄 각오로 저는 하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까 그 추세적 금리 인하 네. 일 때는 나와야 할 수도 있겠다라고 말씀해 주신 게,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시간으로 이번 주 아마 목요일 날 금리 인하가 또 이루어질 수 있고 네. 또 12월에도 예. FOMC에서 금리 인하할 것이라는 지금 컨센서스잖아요. 그거랑은 좀 어떻게 다른 거예요? 명백하게 뭐가 터져요. 지금은 그런 게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나빠서 금리를 경기 성급히 침체가 내려야 확실히 하네. 보일 때가 있어요. 예. 조만간 보니까 경기가 미국 경제가 극심한 침체로 갈 것 같고 그게 단순한 이유가 아니라 고금리에서 뭔가 터지거든요. 그때를 되게 조심하면 됩니다. 그 시그널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명백하게 보이는 것 같아요. 나름대로 이런 것들은 뭐 100% 맞는 거 아닐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그 가능성이 높구나 하고 내려올 수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그 JP 모건 회장이 예. 바퀴벌레 한 마리가 보이면은 그게 한 마리만 있는 게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게, 미국의 그 자동차 캐피털 시장의 네. 어떤 뭐 부실 이런 게 약간 이제 기사화되고 염려들을 좀 하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예. 그건 아직까지는 그게 나중에 우리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게 잉태가 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잉태가 빠르게 나타나진 않아요. 훨씬 더 뒤에 나타나니까. 그러니까 그게 지금 무서운 거예요. 뭐냐면 지금 이게 나중에 우리가 어떻게 될 수 있는 그 개연성을 내포해서 이런 거고.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그 자동차 뭐 우리가 알면 중고 자동차 오토로 하는 이런 애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좀 더 큰 틀에서 봐서 무분별한 대출이 너무 많은 거예요. 특히 사모펀드, 우리가 아는 일반 은행이나 이런 게 아니라 지방은행, 사모펀드 이런 애들이 지금 대출을 할 때 심사도 제대로 안 하고 담보가 있는지도 확인도 안 하고, 얘는 이번 거에 전부 다 사기였어요. 그 회사들은 망하고도 남을 만한 게 자동차 하나인데 거기 오토론이 3개가 들어가 있어요. 한 대에 대한 담보가 있어야 하는데 하나 가지고 담보를 3개를 잡아놓은 거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나중에 이 자동차가 안 좋아지면 그렇죠? 곱하기 3으로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를 해줘야 되지? 극친 거예요. 그럼 나중에 이런 것들은 나중에 금리가 올랐을 때 많은 문제가 되는데, 웃긴 게 뭐냐면 지금은 경계를 안 하거든요. 근데 지금 경계하는데 여기서 나중에 버블이라는 게 진짜 오고 시장이 좋아지면 진짜 그때는 터지는데도 무시해요. 야, 그때도 지난해에도 그런 얘기 하더니 결국 안 터졌잖아. 이게 뒤에 들어온 분들의 습성이라는 얘기인 거죠. 그렇죠? 우리가 지금은 아닌데 나중에 정말 금리가 많이 오르고 그때 터질 때 그건 되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잠재적으로 정확하게 이게 100%인지는 알 수는 없으나 나중에 이 현재 있는 사모펀드라든가 지방은행 무분별한 대출이 분명히 우리의 약한 고리를 한번 건드릴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게 당장 올해 내년은 아닐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좀 더 뒤에 있었을 때 그땐 진짜 긴장해야 될 때 긴장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아직은 파티장 안에 있습니다. 이 문고리 쪽으로 먼저 가야 하는지는, 그러니까 다이먼이라는 사람의 경고를 이게 나중에 어떻게 문제가 될 수 있는지로 연결해서 좀 더 큰 시각에서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좋습니다. 해서 또 저희는 월간 이선협 시간이 이제 매월 있으니까 너무 좋지 않습니까? 제가 했던 질문 또 했다고 혼은 나지만 다 여러분을 위해서 제가 질문을 하는 사실 여러분. 우리 월간 이선협도 되게 좋은데 이제 여러 방송에 나가면 계속 그 질문을 받잖아요. 되게 피로해지더라고요. 무슨 말을 내가 계속 해야 되는지. 그래서 말씀드렸지만 다음 달부터는
한 엄청나게 많이 줄일 거예요. 사실 한 달 아예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굳이 뭐 나가서 또 똑같이 뭐하러 봤습니까? 그렇죠? 예. 뭐 굳이 필요도 없는 것 같고 뭐 알아서도 잘 하시겠죠. 뭐. 예. 혹시 저희도 긴장해야 되나요? 아예 뭐 그렇지는 않을 수도 있는데. 예. 좀 심장이 철렁거려가지고. 왜냐면 그렇잖아요, 그렇죠? 제가 나가서 항상 제가 차를 빼드리고요. 예. 네, 주차도 해드리고 하겠습니다. 매일 가서 하루에 한 번씩 반도체 어떻게 돼서 물으면 얘기하는 사람도 지겹고 듣는 분들도 화나실 거고 그럴 때는 좀 더 다양한 의견을 들으시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저는 좀 빠져주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개인적으로.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항상 예. 또 저희 와이스트리 구독자분들 많이 또 배려해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아까 그 질문해 주셨던 것 중에 중국 반도체 기업들 많이 크고 있는데 네. 지난번에 그 오마카세 강의 때도 이게 지금 당장 문제가 아니에요. 네. 그런데 이제 나중에 아무리 반도체가 좋아져도 중국이 반도체를 자급한다라면 우리 입장에서 절반의 시장을 뺏기는 거잖아요. 그럼 시장이 좋아도 우리 기업이 향유할 수 있는 이익은 많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게 되겠죠. 그래서 잠재적 위험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렇죠. 어쨌든 하루하루 커가는 게 참 무섭습니다. 굉장히 우리가 기술 격차를 더 많이 벌려야 되는 상황이 있는데 뭐 더 벌렸으면 좋겠는데 따라온 속도가 워낙 무서워서 뭐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당장 즉 이번 사이클일 때는 그 가능성이 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다만 이제 다음 사이클일 때는 이 중국의 반도체가 어디까지 와 있을까 이것도 항상 봐야죠. 많이 있다라면 최소한 그 저가 반도체 쪽에서는 우리의 포지션이 없어질 수도 있는 거죠. 예. 왜냐면 중국은 자기네들이 품질이 나빠도 자국 거는 자국 거 써라는 명령을 내릴 수 있거든요. 그럼 우리가 실제적으로 경쟁력이 있어도 그게 불공정 거래잖아요. 그렇죠? 그런 가능성이 여지껏 있어 왔으니까. 그래서 다음 사이클에 확실히 또 계속해서 체크를 해봐야 된다라는 거고요. 혹시 다른 질문 또 있으세요? 네, 마이크. 네. 예, 먼저 주시면. 예. 아니 근데 제가 드리는 질문보다 퀄리티가 더 좋으셔가지고. 그러니까 예, 되게 이쪽으로 질문이 오시겠어요? 좋으세요. 네. 네.